안녕하세요. 임창규 교육사입니다. KC 전기설계 프로그램 사용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에 적용되는 설계 조건은 앞선 시간에 설명드린 부하계산서의 설계 조건과 동일한 내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에 설계 조건에서 이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의 설계 조건도 함께 입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조건 부분은 앞선 시간에 설명드린 부하계산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 작성 화면에 입력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는 크게 위에 입력하는 부분, 즉 어떤 판넬이라든지 전동기 부하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어떤 판넬과 전동기 부하의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통정보 불러오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동력계산서와 그 다음에 부하계산서의 정보를 불러오는 기능이 되겠고요.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우선 앞서서 동력계산서 그리고 부하계산서 두 개의 계산서를 우선 작성하신 뒤에 나중에 그 후에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동력계산서 같은 경우는 판넬 및 분기 부하 정보, 즉 판넬과 그 동력계산서의 그 판넬 분전반에 접속되는 전동기 부하를 불러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하계산서에서는 그 부하계산서의 판넬 부하 정보의 그 부하 용량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불러오게 됩니다. 네, 개통 정보를 불러오더라도 판넬의 수용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판넬까지의 거리, 공사 방법, 병렬 도체수, 그 다음에 차단기 제조사, 최대 단락 전류, 최소 단락 전류, 그리고 케이블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자가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IS min max search라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IS min은 최소 단락 전류를 의미하고요. IS max는 최대 단락 전류를 의미합니다. 본 계산서의 고장 전류 계산서에서는 IC 60909-0 코드를 기준으로 고장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IC 60909에서의 최소 단락 전류와 최대 단락 전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S 민맥스 서치 기능은 고장 전류 계산서를 작성하신 뒤에 해당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고장 전류 계산서에서 계산된 어떤 판넬의 설치점 또는 전동기 부하의 설치점의 그 고장 전류 계산 결과값을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로 링크로 가져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 전류 같은 경우는 본 계산서를 입력하실 때 뭐 수동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고장 전류 계산서를 작성하신 뒤에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고장 전류 계산서에서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로 결과값을 링크로 가져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력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그 동력 계산서와 그리고 부하 계산서를 작성하신 뒤에 개통정보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시면 전체 판넬에 대한 정보를 땡겨 오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어떤 판넬과 그 다음에 또는 전동기 부하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사용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동으로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판넬 또는 부하에 대해서 수동으로 입력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프롬프트, 즉 판넬에 대한 또는 어떤 전동기 부하 또는 일반 부하에 대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요. 네, 부하의 종류는 M, L1, L2, L3, L3P 이렇게 5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력 부하 계산서와 마찬가지로 M은 전동기 부하, 그 다음에 L1, L2, L3는 단상 일반 부하, 그리고 L3P 같은 경우는 삼상 판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용량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죠. 킬로와트와 그 다음에 kVA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전동기 부하인 경우에는 킬로와트 출력 기준으로 용량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부하 종류가 전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전동기 이외 부하거나 또는 판넬인 경우에는 입력 kVA 용량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전압의 상, 선, 삼상 4선식 또는 삼상 3선식 전압 사양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용률 같은 경우는 PU 단위로 1 이하의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리는 이제 판넬 또는 부하까지의 실제 거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사 방법은 A, B, D, E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병렬 도체수는 기본적으로 1이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사이즈가 이제 간선 사이즈가 좀 커져서 동상다조 포설, 즉 병렬 포설이 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메이커는 차단기 제조사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S 메타솔 또는 수솔, 현대 또는 유저 입력 항목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S 미는 최소 단락 전류, 그리고 IS 맥스는 최대 단락 전류를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고장 전류 계산서를 작성하신 뒤에 이 고장 전류 서치 기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케이블 타입은 FCV 또는 FR8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 MCC 분전반이라고 해서 최대 부하 제외 용량, 그리고 최대 전동기 기동 용량, 기동 시간, 기동 방식, 이 부분은 이제 MCC 파넬인 경우, 즉 동력 계산서에서 불러온 동력 판넬에 대해서 만약에 개통 정보 불러오기를 했을 때 불러온 판넬이 MCC 판넬인 경우에는 이 항목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자가 입력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케이블을 수동으로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위에서 어떤 판넬에 대한 정보를 다 입력을 하시면 차단기와 그 다음에 케이블 사이즈가 선정이 됩니다. 이 하단에 있는 부분에서는 만약에 어떤 전압 강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어떤 선정된 케이블로 계산된 전압 강화가 기준 전압 강화보다 크게 이렇게 계산된 경우에는 이 하단 부분에서 케이블 단면적을 사용자가 수동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단기도 마찬가지로 수식에 의해서 차단기 암페어 프레임과 암페어 트리 값이 자동으로 선정이 되는데, 만약에 어떤 원인으로 수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하단 부분에서 암페어 프레임과 암페어 트리 값을 사용자가 수동으로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수동으로 변경하실 경우에는 자동으로 선정된 케이블 그리고 차단기 용량보다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 작성이 완료되면 출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서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PDF 타입의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의 입력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실제 계산서 프로그램에서 부하를 입력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 계산서 프로그램에서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를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서 목록에서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를 선택을 하시고요. 우선 판넬을 여기서 사용자가 수동으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앞에서 동력 계산서와 그 다음에 부하 계산서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입력한 동력 계산서 그리고 부하 계산서에 판넬에 대한 용량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 시간에 동력계산서 같은 경우는 총 5개의 판넬을 입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하계산서 같은 경우는 제가 분전반을 하나를 입력을 했습니다. 다시 케이블 차단기에 가서 우측에 있는 이 개통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부하계산서에서 판넬 하나, 그리고 동력계산서에서 총 31개의 판넬 및 그 다음에 전동기 부하가 연계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LN-1 판넬, 그리고 MCC-A 판넬, 그리고 판넬에 접속된 부하들, 그 다음에 MCP-B 판넬, 그리고 접속된 전동기 부하들, 그 다음에 MCP-A 판넬, P-EV-A 판넬, MCC-FE 판넬, 즉 동력계산서와 그 다음에 부하계산서에서 입력된 판넬을 개통정보 불러오기 기능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불러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어떤 판넬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부하 용량은 입력 KVA 기준으로 입력 부하 용량을 땡겨왔고요. 마찬가지로 전동기 부하 같은 경우도 KVA로 환산을 해서 입력 부하가 다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 방식 그리고 전압 데이터도 정보도 다 땡겨왔고요. 그 다음에 역률과 효율 같은 경우는 이제 동력부하 계산서에 접속된 전동기 부하에 대해서는 역률과 효율을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값을 그대로 땡겨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위에 데이터를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뭐 거리라든지 부하까지의 거리라든지 공사 방법, 그 다음에 차단기 제조사, 그 다음에 고장 전류 이런 값들을 사용자가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부하계산서에서 불러온 LN-1번 판넬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판넬을 선택하시면 위에 from LV-1 to는 LN-1번 판넬, 부하 종류는 L3P니까 판넬을 의미하죠. 용량은 28.5kVA, 삼상 4선식의 전압은 480V. 여기까지의 데이터를 분전반 계산서에서 이제 자동으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데이터들은 엔지니어께서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용률은 여기서는 PU 단위로 1 이하의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거리는 이제 LV-1 판넬에서 LN-1 판넬까지의 거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0m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공사 방법은 A, B, D, E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케이블 트레이로 2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병렬 도체수는 기본 1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중에 이제 그 판넬의 용량이 큰 경우에 병렬 도체수를 우선 1로 입력하시고 차단기와 간선을 선정했을 때 간선 케이블이 너무 크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이제 병렬 도체수를 2 또는 3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차단기 제조사를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여기서는 LS 일렉트릭의 메타솔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IS 민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단락 전류, 단위는 카고요. IS 맥스는 최대 단락 전류를 의미하는데요. 즉 LN-1번 판넬이 설치된 이 분전반의 설치점에 최소 단락 전류와 최대 단락 전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우리가 고장 전류 계산서를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값은 나중에 고장 전류 계산서에서 해당 판넬에 대한 고장 전류 계산한 결과값을 여기다가 다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임의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8카, 10카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 케이블 타입을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FCV, FR8 중에 선택을 해주시고 해당 분전반은 MCC 분전반이 아니니까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여기까지
입력이 다 됐으면 수정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면 효율과 역률은 이제 판넬이다 보니까 1로 입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용률을 1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 수용 전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됐고요. 쭉 우측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입력한 데이터들이 반영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거리는 50m, 그리고 공사 방법 2, 그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그리고 공사 방법에 대한 보정 계수는 토탈 감소 계수가 0.71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병렬 도체수는 하나로 선정이 됐고요. 하나로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도체 단면적을 선정하기 위해서 총 6가지 항목을 검토를 하죠. SB, 그 다음에 요거는 부하 전류를 설계 전류를 고려한 단면적, 그 다음에 차단기 용량을 고려한 단면적, 전압 강화를 고려한 단면적, 그 다음에 SSC는 단락 전류를 고려한 단면적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부하 전류를 고려했을 때는 10스퀘어가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 용량은 지금 50A 트립으로 선정이 됐네요. 50A 트립 이상의 허용 전류를 가진 10스퀘어 케이블, 즉 FCV 10스퀘어가 선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테이지 드랍, 즉 전압 강화 같은 경우는 간선의 전압 강화 기준을 우리가 설계 조건에서 4%로 앞에서 입력을 했었죠. 그런데 10스퀘어 선정된 케이블을 가지고 전압 강화를 계산했더니 2.3%의 값이 나왔으니까 기준값보다 작으니까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계산값이 뭐 5% 또는 6%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볼테이지 드랍 이 부분에 케이블 사이즈를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업을 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이 계산값이 기준값보다 낮게 나오도록 이렇게 수동으로 좀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 기동 시에, 즉 전동기 기동 시의 전압 강화 같은 경우는 전동기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항목은 계산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최종 선정된 도체 단면적은 FCV 10스퀘어에 IZ는 허용 전류입니다. 그래서 FCV 10스퀘어에 허용 전류는 53A 이렇게 계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단기는 총 5가지 항목을 검토를 하게 되죠. ATB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전류를 고려한 어떤 차단기의 암페어 트립값, ATMS는 이제 전동기 부하, 즉 전동기가 기동 시에 기동 전류를 고려한 차단기인데 전동기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항목은 검토를 안 하고요. 그래서 최종 선정된 차단기 값을 보시면 50A 프레임에 50A 트립, LS 메탈솔의 전격 차단 전류는 18K가 선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18K는 이제 나중에 고장 전류 계산서에서 해당 판넬의 설치점에 대한 이 IS 맥스 값, 즉 최대 단락 전류를 계산했을 때 이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가 계산된 최대 단락 전류보다 커야겠죠. 네. 만약에 이 최대 단락 전류가 카수보다 크게 나온 경우에는 차단기의 암페어 프레임 값을 더 키우셔야 됩니다. 수동으로 변경하실 때는 이 하단의 항목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케이블 스펙을 보시면 FCV 10스퀘어에 4코어짜리 보호도체는 동일하게 16스퀘어 이하니까 10스퀘어로 선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전방 계산서에서 이제 가져온 LN-1번 파넬에 대한 메인 차단기와 그 다음에 케이블 관선 사이즈가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래 부하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같은 경우는 MCC-A 판넬, 즉 동력 계산서에서 입력한 MCC 판넬이 되겠네요.
그래서 프롬은 TR1이고 2가 MCC-A, 부하 종류는 판넬이니까 L3P, 용량은 41kV, 삼상 4선식의 380V. 여기까지가 동력 계산서에서 자동으로 가져온 데이터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수용률을 1 이하 값을 입력을 하고요. 거리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거리를 조금 길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공사 방법은 케이블 트레이, 병렬 도체수는 1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차단기 제조사는 LS 메타솔, 최소 단락 전류는 8카에 최대 단락 전류 10카 정도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케이블은 FCV로 입력을 하고요. MCC-A 판넬 같은 경우는 이제 동력 판넬이다 보니까 MCC 분전반의 최대 부하를 제외한 용량, 최대 전동기 기동 용량, 기동 시간 6초, 기동 방식 Y델타, 이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항목은 별도로 사용자가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이 됐으면 수정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차단기와 간선 사이즈가 선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단기는 100에 75A, 그리고 케이블 같은 경우는 FCV 25스퀘어에 4코어짜리 케이블이 선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전동기 부하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동기 기동 시의 전압 강화도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추가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전압 강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전압 강화가 4%인데 여기서는 그 선정된 25스퀘어를 선정했을 때 전압 강화가 5.3%가 계산이 됐기 때문에 기준값을 초과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선 사이즈를 수동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35스퀘어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35스퀘어로 수정을 하시고 반영하기를 누르겠습니다. 네, 반영하기를 눌렀을 때 기준값이 4%고 35스퀘어로 전압 강화를 다시 계산했더니 3.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값보다 작게 설계 조건을 만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차단기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 간선 사이즈는 FCV 25스퀘어에서 35스퀘어로 이렇게 수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동기 부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과거의 판단 기준 때는 이런 그 전동기 단일 부하에 대해서 만약에 뭐 11kW다 또는 22kW다, 뭐 3.7kW다 이 전동기 용량이 정해지면 차단기 용량도 이렇게 픽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KC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동기 그 단일 부하 같은 경우도 동력 계산서에서 차단기 사이즈가 선정이 안 되고요. 차단기와 케이블 사이즈가 이 현재 계산서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MCC-A 판넬에 P-1 전동기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하 종류나 기동 방식, 그 다음에 전동기 용량, 그리고 전압에 대한 사양은 동력 계산서에서 자동으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이제 거리부터 사용자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리는 30m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공사 방법은 B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렬 도체수 1, 그 다음에 차단기 제조사는 마찬가지로 LS 메타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단락 전류와 최대 단락 전류도 원칙적으로 단일 부하에 대해서도 고장 전류 계산서에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2카에 3카 정도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케이블은 FCV로 하고요. 여기서는 MCC 판넬이 아니기 때문에 이 MCC 분전반은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이 되셨으면 수정을 누르겠습니다. 수정을 누르면 이제 해당 전동기 부하의 차단기는 50에 40A, 그 다음에 케이블 사이즈는 FCV 6스퀘어로 선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하들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정을 누르고요. 그다음에 아래 이제 나머지 MCC 판넬 그리고 전동기 부하들도 위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이 다 되시면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LN-1번 판넬 그리고 MCC-A 판넬 그리고 MCC-A 판넬에 접속된 전동기 부하에 대해서 케이블 차단기를 선정을 했죠. 그러면 앞서서 저희가 동력 계산서에서 그 MCC-A 판넬에 대한 전동기 부하 그리고 메인 차단기가 표시가 안 됐었죠. 지금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에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한번 표시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MCC-A 판넬만 입력을 했기 때문에 해당 분전반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수 펌프가 2개가 접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차단기 사이즈가 표시가 안 되죠. 이 상태에서 MCCB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총 32개 중에 일치된 2개의 MCCB 항목을 설정하였습니다. 앞서서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에서 선정된 차단기가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50A에 50A 프레임에 40A 드립 차단기가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계산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계산 버튼을 누르니까 앞서서는 동력 계산서만을 입력했을 때는 이 메인 차단기와 그 다음에 간선 케이블이 표시가 안 됐었는데 지금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에서 우리가 MCC-A 판넬에 대해서 케이블 차단기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메인 차단기는 100에 75A, 케이블은 FCV 35스퀘어 4C가 선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기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동력 계산서는 입력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부하 계산서에서도 앞서서 이 주차 단기가 표시가 안 됐었죠. 근데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에서 이 LN-1번 판넬에 대한 케이블 차단기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산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계산을 누르니까 주차 단기는 MCCB 4P에 50A 프레임에 50A 드립 차단기에 전격 차단 전류는 18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LN-1번 판넬 그리고 MCC-A 판넬 그리고 전동기 부하 2개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했고 케이블 차단기가 선정된 것을 보여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판넬과 전동기 부하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케이블 차단기가 선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케이블 차단기 계산서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